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적 공학 설계 입문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공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8주차 월요일에 중간고사를 봤었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중간고사를 보지를 못했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면 필기평가를 원했기 때문에 대면 필기평가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는 원칙적으로 기말고사 기간에 보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1단계, 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가 유지가 되고, 학교 내에 확진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11월 9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 2주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대면 중간고사를 진행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 설계과제랑 시험이랑 같이 준비하는 것보다 시험을 좀 더 빨리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자, 이번 주 강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창의적 공학 설계 프로세스 중에 아이디어 도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에서 지금 문제 인식하기 그리고 진짜 문제 정의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진짜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도출 부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캠퍼의 기본 철학과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스캠퍼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발상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고 도출한 예가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 후에 각각 발명 원리, 분리 원리를 활용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밍의 정의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강제 연결법을 적용을 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주로 예시 위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캠퍼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기, 그 후에 발명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기, 분리 원리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출하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마지막으로 강제 연결법 제대로 활용하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도구인 스캠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캠퍼는 SCAMPR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각각 SCAMPER에 해당하는 어떤 영어 단어가 기법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각각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들을 따서 만든 게 이 스캠퍼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스캠퍼 기법은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등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9가지 아이디어 변형 기법들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9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알파벳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자, 7개인 이유는 M이 2가지를 내포하고 R도 2가지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9개가 되는 거고요. 이 스캠퍼 기법은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밥 에버리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재구성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질문으로 구성된 일종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오스본이라는 사람은 브레인스토밍을 고안한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만 스캠퍼는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운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약간 수정하는 거나 무언가를 추가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캠퍼 기법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토끼 그림이 있죠. 이 토끼 그림을 오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하면 오리가 됩니다. 이 토끼 그림을 이렇게 45도 돌리는 거죠. 자, 이게 스캠퍼의 기본 철학의 바탕을 뒀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약간만 어떻게 변형을 해줘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캠퍼의 철학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각각 스캠퍼에 포함된 9가지 아이디어 변형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9가지는 각각 대체, 결합, 적용, 변형 확대, 용도 변경, 제거, 뒤집기, 재배열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각각 첫 글자 S, C, A, M, P, E, R이고 각각 영어는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한글로 했을 때 의미는 여기에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대체, 결합, 적용, 변형, 확대, 용도 변경, 제거, 뒤집기, 재배열 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예시가 나와 있죠. 자, 대체 S의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출하는 방법이 되겠고, C는 둘을 결합하면 어떨까? A는 다른 곳에 적용하면 어떨까? 원래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른 데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변형은 색이나 형태 등을 바꾸면 어떨까? 확대는 더 크게 만들면 어떨까? P 용도 변경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 제거는 어떤 것을 빼면 어떨까? 아니면 아주 작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뒤집기와 재배열을 의미하고 각각 반대로 하면 어떨까?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질문에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각각 예시들이 있죠.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신제품 볼펜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스캠퍼 기법 활용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신제품 볼펜을 개발하기 위해서 9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대체, 볼펜 케이스의 재료를 재활용 종이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리고 결합, 볼펜과 연필을 결합하면 어떨까? 적용, 볼펜 모양을 녹음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변형, 볼펜을 땅콩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확대는 볼펜을 아주 크게 만들면 어떨까? 용도 변경은 다 쓰는 볼펜 여러 개를 둥글게 연결하여 연필꽂이로 사용하면 어떨까? 제거는 볼펜의 외부 케이스를 없애면 어떨까? 뒤집기는 볼펜의 케이스와 잉크 위치를 반대로 하면 어떨까? 재배열은 볼펜에서 재배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로 질문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 스캠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변형의 예를 나타냈습니다. 대체는 밀가루 대신 쌀을 만든 쌀라면, 침대 매트리스를 돌로 대체한 돌침대가 있고, 결합은 캐릭터 인형 마시말로와 뽀로로를 결합한 마시뽀로,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아, 여기 좋은 예가 있네요. 가솔린과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자동차죠. 그 외에도 적용은 카메라를 응용한 감시용 카메라가 있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어떤 거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스캠퍼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자, 스캠퍼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서도 이걸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기법입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서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고 이 스캠퍼 기법은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개인 혼자서도 이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9가지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하기는 물건, 장소, 재료, 절차, 사람, 표기 방법 등 여러 가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예시가 나와 있죠. 자전거의 재질을 무엇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절감될까? 자전거의 재질을 종이로 대체하면 어떨까? 이런 게 스캠퍼 기법 중 대체하기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알루미늄 자전거를 종이 자전거로 재질을 대체해서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스캠퍼 기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알루미늄보다 훨씬 싼 종이를 활용해서 자전거를 개발을 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종이를 겹겹이 만듦으로써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대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지문의 예가 여기 나와 있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누구로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재료도 되나 보네요. 그리고 어떤 재질, 재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다른 소리로 대체할 수 있을까? 다른 장소로 대체할 수 있을까? 표기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어쨌든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 스캠퍼 기법의 대체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쌀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는 이유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거죠. 다이어트.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곤약을 이용해서 이 밥을 만드는 곤약밥이 탄생을 하게 됐죠. 이 곤약밥 같은 경우는 실제 밥보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칼로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밥이 탄생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역할을 누구로 대체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자, 우리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죠. 한 뭐 40%, 30%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야 된다거나 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예방접종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누군가가 대신 와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자 역할을 누구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 도우미 펫시터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의 일종인데 누가 반려동물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뭐 글을 올리거나 요청을 하면 그에 맞는 사람들이 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 맡겨서 며칠 동안 이렇게 반려동물을 보호해주는 서비스가 개발이 된 겁니다. 자, 질문 3번. 피부의 결함을 가리는 화장품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문신이나 모관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시술은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문신이나 모반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이는 저렴한 대신에 완벽하게 이런 결함들을 가리지 못하는 거죠. 문신이나 모반 등을.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죠. 화장품 말고요. 그래서 미용 피부인 마이크로 스킨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킨이 여기 보이죠? 약간 뭐 실리콘 계열의 물질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피부에 딱 붙이게 되면 이 모반이나 흉터 같은 게 티가 안 나게 되는 스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대체하기 기법으로 개발이 됐고, 자, 질문 네 번째, 검색어를 텍스트 대신 이미지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자,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우리가 사진은 있지만 이름은 모르는 꽃이나 뭐 사람, 지명 같은 것들을 찾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참 난감했는데 구글에서 이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 검색 기능을 추가를 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검색을 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소리를 또 검색을 하는 방법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떤 대체하기, 스캠프의 대체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깨지기 쉬운 유리컵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자, 유리컵은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 떨어뜨려서 깨지기가 쉽죠. 그러면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많이 떨어뜨려서 깨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깨지기 쉬운 유리컵의 재질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종이컵입니다. 유리컵의 재질을 종이로 대체를 한 거죠. 이 종이 말고 또 뭐가 있나요? 플라스틱이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플라스틱 컵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체하기의 예가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기법, 결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합하기는 이전에는 관련되지 않았던 제품이나 목적, 아이디어, 서비스 등을 결합하면 어떨지 질문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운동화에 바퀴를 결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롤러스케이트 같은 신발이 개발이 됐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가수 세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가수가 이걸 무대에서 처음 타고 나와서 신고 다녀서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도 되면서 롤러스케이트도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자, 그러면 결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의 예시가 여기 쭉 나와 있죠. 서로 다른 재질을 결합하면 어떨까? 어떤 장치를 서로 결합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목적을 결합하면 어떨까? 모듬으로 만들면 어떨까? 다양한 용도를 위해 무엇을 결합할 수 있을까? 혼합, 합금, 앙상블은 어떨까? 다른 품목 또는 항목과 이것을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시네요. 시멘트의 강섬유를 결합하면 어떨까? 자,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 진보가 없다고 인식이 됐죠. 그러나 이러한 편견을 깨고 빛을 통과시키는 콘크리트인 여기 리트라콘이 개발이 됐습니다. 시멘트에다가 강섬유를 결합해서 이렇게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트라콘은 타임지의 가장 놀라운 발명 중 하나로 선정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여신은 거울과 TV를 결합할 수 있을까? 거울과 TV는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둘 다 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거울로 사용을 하다가 TV를 보고 싶으면 전원을 켜서 보는 거죠. 이럴 경우 공간 활용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TV와 거울이 결합된 미러 TV가 이러한 결합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목적을 결합하면 어떨까입니다. 저울과 도마의 목적은 서로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요리를 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이 도마와 무게가 다 필요하니까 이러한 목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제품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울 달린 도마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저울로 쓰고 도마로 이쪽은 사용을 하는 거죠. 도마로 사용하다가 여기다 올리면 여기 지금 무게가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계량해야 되는
요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되겠죠. 다음은 지팡이 의자를 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관절염 등으로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고령층은 걷다가 자주 멈추곤 하는데 이때 주변에 의자나 벤치 등을 찾을 수가 없으면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이걸 의자로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결합하기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지팡이 의자가 개발이 됐죠. 보면 평소에는 지팡이로 쓰다가 이렇게 의자로 쓰고 여기 똑같죠. 다양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한 용도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개발이 됐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얘는 프린터, 복사기, 팩스, 스캐너를 하나의 제품에다가 결합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개발을 한 제품이죠. 그게 바로 복합기입니다. 자, 복합기는 하나의 기기로 프린터도 되고 복사도 되고 팩스도 되고 스캐너도 되죠. 그래서 요즘 복합기가 굉장히 널리 퍼져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캔퍼 기법의 결합하기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스캔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 중 적용하기 A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것을 다른 조건에 적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응용하면 어떨까 질문해 보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연립 효과를 옷감에 적용하면 어떨까죠? 연립은 비가 왔을 때 물방울이 젖지 않고 표면에서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옷에 적용을 해서 젖지 않는 옷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한 거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나노텍스라는 방수 옷감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저 앞에 자연 모방하기였나요? 아이디어 진짜 문제 정리였나요? 그런 기법에서 사용한 자연 모방하기랑 비슷한 거죠. 진짜 문제 정의가 아니고 아마 문제 인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연 모방하기랑 비슷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퍼라는 기법이 꼭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너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막막하니까 이러한 발상,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정의가 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 예가 쭉 나와 있죠. 이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 적용하면 어떨까? 자연계의 현상을 적용하면 어떨까? 다른 목적으로 응용하면 어떨까? 무엇을 흉내내면 좋을까? 다른 프로세스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모방할 만한 것이 있을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잔망경을 우산에 적용하면 어떨까? 자, 우리가 비가 올 때 옷이 젖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쓰다 보면 우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잠수함의 잔망경 원리를 이용해서 비가 와도 그러니까 우산을 푹 눌러서도 앞을 잘 볼 수 있는 우산이 없을까라는 개념으로 잔망경 우산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우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기보다는 투명한 부분을 만들어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 다음 다번 예시는 상어의 리블릿을 수영복에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1980년 미국의 과학자들은 상어의 피부에 미세돌기, 그게 리블릿이라고 하네요. 이게 마찰 저항을 감소시켜서 굉장히 빠르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 상어의 리블릿을 수영복에 적용해서 개발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실제로 패스트 스킨이라는 수영복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전인 수영복을 개발을 해서 실제 수영 선수들이 이거를 입고 세계 기록, 100m 수영 세계 기록들을 계속 단축해 왔었죠.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워머를 다른 목적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합니다. 원래 워머는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손, 발, 목 등에 두르는 원통형 천인데 이 워머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머그컵 워머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그컵에 담긴 음료를 좀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컵이 개발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지폐 위변조 방지 기술을 짝퉁 식별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2014년 한국조폐공사는 첨단 위변조 방지 기술 6가지를 일반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변조 또는 위조된 지폐를 찾아내는 감지기를 개발하는 데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체하기에 적용하기에 얘가 될 수가 있겠죠.